안녕하세요.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63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땅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6월 12일자 최정호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공급이 정답이다, 이런 대구시에서 보여준 집값 안정 모범 답안인데요. 최근 4년간 12만 가구를 신규 분양해서 대구 전체 주택 100만 가구의 12%를 공급을 했고, 4년간 서울 및 전국 중위주택 가격 상승률 절반 수준으로 안정을 시켰다. 아파트 청약률이 몇십 대 1이 기본인 청약시장에서 미달이 발생한 대구의 이야기고, 집값 안정에는 공급이 특효약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제2020-10969 2020년 8월 14일자로 공고가 나왔는데요. 평택시형 고속도로를 확장한다. 민간 투자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남한산 IC 간 고속도로 확장을 한다. 32.9km의 4차선 고속도로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고입니다. 시흥시와 광명시에는 신도시, 전철, 도로 등 SOC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발전할 도시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제일 많은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경부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경기일보의 이광희 기자, 한상훈 기자가 6월 3일자로 보도하기를 삶의 질 결정할 GTX D 노선 서울 직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보도를 했는데요. 교통지옥과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는 이유 있는 분노인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4월 22일자로 공청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6월달 이달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신동헌 광주시장 외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장들이 건의하기를 경기도 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GTX 노선을 경기 광주, 원주로 연결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동 건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GTX D 노선 김포에서 하남간에 이어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 광역의회 민주당에서도 GTX D 노선 조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김포시, 인천시 의원, 국민들이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있죠. 한국경제신문의 윤아영 기자가 6월 13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10조 고가 매입 논란, 현대자동차 GBC 부지 땅값 22조로 올랐다. 당시 공시지가의 5배로 계약을 했죠. 너무 비싸게 샀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7년 만에 땅값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우병탁, 이창동 전문가 이 두 분이 평가하기를 지금보다 가치가 더 치솟을 것이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이 정도 개발 부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희소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건물이 지어진 뒤에도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땅은 과거 한전 본사 부지인데 무려 24,000평 규모입니다. 한국경제 장규호 논설위원이 6월 15일자에 보도하기를 님비 현상, 교도소도 산업이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 먼저다. 소멸 위험이 높은 시군이 우리나라에 105곳이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진 청송군에서는 여교도소 유치를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다. 전국의 소멸 위험이 높은 시군이 105곳이라고 제가 밝혔죠. 그 중에서 보면 1위가 경북 군위군입니다. 의성군, 전남 고흥군, 합천군, 청송군 이런 도시들이 갔다 가다가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애를 낳지 않게. 경기일보의 최태원 기자가 6월 15일자로 보도를 하기를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낸다. 고양시가 1,000억 원을 들여서 2024년 완공 목표로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다음 영동개발. 영동개발이 뭐냐면 영등포의 동쪽, 그러니까 현재 강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53년도 수도권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다 합쳐서 1년에 30만 명씩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53년부터 60년까지 7년 동안 무려 100만이 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초에 300명이 출생을 했고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의 절반 2,6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1967년도 경부선 고속도로와 한남대교 착공이 되어서 197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60년대 후반 영동포의 동쪽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강남 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보율을 8대2로 적용을 했습니다. 간보율 8은 지주가 가져가고 2는 개발 시행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채비지는 10% 되는데 상업지로서 정치인들의 몫이었고 주거지가 60%, 공공용지가 30% 이렇게 되는데 강남은 계획도시고 계획도로를 만들었다. 지금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잘 개통되어 있죠. 그리고 한강대교가 무려 14개
한 개의 대교가 무려 1,500m 거리입니다. 강남 이후 정책, 강남 이주 정책,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을 없앤다든지 유흥주점을 없앤다든지 또 강남에 유흥지점을 창업을 하면 세금 세제 혜택을 주고 학교를 이동시켰습니다. 8학군을 강남으로 이전시켰죠. 숙명여고, 경기여고, 휘문고, 배제고, 경기고, 서울고 등을 강남으로 이전시켰고, 그래서 강남 거주를 할 경우에 8학군에 입학 특혜를 줬습니다. 또 고속버스 터미널도 현재 강남 터미널로 이전을 했고, 검찰청, 법원도 이전을 했습니다. 강북에는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취득세도 많이 부과를 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 이렇게 그 당시에 잠실주공아파트는 평당 75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올림픽 아파트 같은 경우 무려 한 채당 20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도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전철을 집어넣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5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그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90년대에 코엑스를 개발했습니다. 테헤란로 상업지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땅값이 안 떨어집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600만 원. 말죽거리, 양재동 말죽거리 개발되었죠. 강남의 개발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제가 다음에 이제 아래에 일거하는 한강 신도시라든지 금단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 땅으로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몇 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강 신도시와 금단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100만 평 규모고, 향후에 인구는 110만 명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신설도로가 7개가 들어가고 있고, 판교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판교와 강남을 합친 곳이 여기 두 개 신도시가 될 것이고, 판교 신도시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에코도시, 친환경 물류도시, 힐링 네트워크 신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목표로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토지는 신도시 경계선에 위치하고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광역도로도 4차선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 IC도 인근에 200m에 들어가고, 현재는 땅값이 저렴합니다. 1km 안에 지하철 2개의 노선의 전철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중입니다. 1, 2호선, 인천 1호선, 2호선, 서울 5호선이 연장이 되고, GTX D 노선 역세권이 됩니다. 금단 산업단지와 계양 테크노밸리 등 최첨단 4차 물류 단지가 250만 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인 땅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땅 그런다. 돈 생기면 무조건 땅을 사서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공원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불경기 때가 바로 땅을 살 적기입니다. 이때 저평가된 곳을 잘만 고른다면 손쉽게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고 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부자들은 돈 버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돈이 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공부도 재미있어집니다. 넷째, 전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특히 토지 시장은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의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먹을 떡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초보 투자자의 오르는 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으면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죠. 원리와 원칙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항상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투자는 경기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을 하면 망설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고민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한 항목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 정책을 따라서 투자하라. 열 번째, 대도시 주변 산업단지가 개발되는데 그 일대는 새로운 문화 공간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 땅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11번째, 국토 개발 계획을 주목하라. 12번째, 신설 도로나 신설 전천에 눈을 떠라. 13번째,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노려라. 14번째, 모든 돈은 길을 따라 모인다. 15번째, 택지 지구의 땅을 집중 공략하라. 16번째, 마지막입니다. 공공기관 분양 땅을 잡아라.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163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